워싱턴에서 은퇴한 의사가 큰 인생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혼자 등산이 필요하다고 아내에게 말하고 레이니어 산으로 떠났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헌신적인 아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자살했거나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4년 후 하류 지역 황야를 탐험하던 등산객들이 비버댐에 갇힌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공식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의 아내의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샬롯은 부엌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팬에 계란을 깼고 창밖으로는 레이니어 산의 먼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4년. 로버트가 그날 아침 작별 키스를 하고 저녁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황야로 사라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계란은 지글지글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고 알 수 없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에 그녀는 놀라 주걱을 떨어뜨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2년 넘게 연락이 없었는데. 샬롯 헨리 부인이신가요? 레인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의 마이크 패터슨 레인저입니다. 부인께서 사무소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등산객들이 비버댐에서 배낭을 발견했는데 GPS 추적기 1년 번호를 통해 추적했습니다. 부인의 남편인 로버트의 것입니다.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카운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낭이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네 부인, 레인저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몇 가지 질문이 있고 경찰도 이미 와 있습니다. 샬롯은 레인저 사무소로 가는 익숙한 길을 운전하며 머릿속이 복잡했고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길모퉁이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함께 수없이 운전했던 길이었고 로버트는 항상 또 다른 모험에 대해 설레어 했으며 항상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경험과 체계적인 성격을 믿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이 등산로를 다녔었습니다. 레인저 사무소 주차장에는 일반 공원 차량들과 함께 2대의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샬롯은 문으로 들어서며 위장이 뒤틀렸고 소나무와 오래된 나무 향기가 더 많은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0대의 튼튼한 체격의 패터슨, 레인저가 동정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헨리 부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모리슨 형사님입니다. 뒤로 단단히 묶은 회색 머리를 한 키 큰 여성인 모리슨 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앉으시겠습니까? 그들은 로버트의 물에 젖고 진흙이 묻은 부분적으로 찢어진 배낭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작은 회의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샬롯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그의 60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회색과 파란색 배낭으로 그가 항상 옆에 달아두던 빨간 카라비너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이 스프레이 폭포에서 약 8마일 하류에 있는 비버댐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패터슨 레인저가 설명했습니다. 가지와 진흙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GPS 장치의 1년 번호를 통해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모리슨 형사가 폴더를 열었습니다. 헨리 부인, 저희는 GPS 장치에서 메모리 카드를 복구했습니다. 안테나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수색에서 신호를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메모리 카드는 손상되기 전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가슴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싸우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데이터에 따르면 남편분이 그날 의도적으로 등산로를 벗어났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표시된 경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대략 여기서 왔습니다. 형사는 지형도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황야의 외진 지역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아침의 그 정확한 좌표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절대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샬롯이 항의했습니다. 그는 안전에 대해 세심했어요. 등산 계획을 제출하고 표시된 경로에 머물렀죠. 30년 동안 등산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등록된 경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모리슨 형사의 표정은 중립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GPS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그는 등산한다고 말했던 곳에서 마일 단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증거와 외진 위치를 고려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살 또는 사고입니다. 자살이라고요? 샬롯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로버트는 막 은퇴했어요. 우리는 계획이 있었어요. 알래스카 크루즈, 오리건에 있는 손주들 방문. 그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뻐했어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형사가 약간 부드러워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면 야생동물과 자연적인 분해로 인해 거의 흔적이 남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건을 재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좌표 수색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솔직히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샬롯은 벽이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포기하시는 건가요? 이렇게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헨리 부인. 우리는 현실적인 겁니다. 남편분은 위험한 지역으로 등산로를 벗어났습니다. 의도적이든 사고로든 결과는 같습니다. 사건은 종결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샬롯은 패터슨, 레인저와 함께 배낭의 내용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버트의 의사 면허증이 플라스틱 홀더에 들어있었고 휘어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제임스 헨리, 의학 박사. 사진에는 철퇴안경 뒤에 있는 친절한 눈과 그녀가 절실히 그리워하는 부드러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의 등산 허가증, 4년 전 10월 15일자로 잉크는 희미해졌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기, 화면은 깨지고 흐릿한 물로 가득 차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전화를 받기 위해 나간 형사를 힐끗 보며 패터슨, 레인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한 곳입니다. 비버댐은 모든 표시된 등산로에서 마일 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배낭이 그곳에 도달하려면 남편분이 등록된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 있었어야 합니다. 수류 패턴은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음을 시사합니다. 샬롯은 망가진 물건들을 응시하며 그것들이 암시하는 바를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다. 로버트는 항상 계획된 경로를 따랐어요. 떠나기 전에 일기예보를 3번씩 확인했죠. 예비 배터리, 비상용품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는 안전에 관해 체계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훌륭한 의사로 만든 요소였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레인저의 표정은 동정적이었습니다. 때로는 경험 많은 등산객들도 실수를 합니다. 헨리 부인. 또는 때로는 사람들이 발견되길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샬롯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절대 그녀를 그렇게 혼자 두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후에, 은퇴 후 매일을 함께 보내겠다고 약속한 후에, 그는 사무실 달력에 빨간 마커로 날짜를 지워가며 크리스마스를 앞둔 아이처럼 흥분했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면서
허가증의 사본과 배낭 영수증이 든 가방을 움켜쥐고 그들은 그것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무엇의 증거인지 그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샬롯은 4년 동안보다 더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식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로버트는 등산로를 벗어나 사고나 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망했다. 사건 종결. 하지만 이것은 종결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샬롯은 경찰서 박차 안에서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핸들을 움켜쥐고 몇 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은 일상적인 아침 식사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발견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로버트를 알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의 전 동료들은 배낭에 대해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캐스케이드 메디컬 어소시에이츠로 가는 길은 시내를 지나 로버트가 매일 아침 블랙커피와 블루베리 머핀을 사 먹던 커피숍을 지나 그의 동료들이 레이니어 산 모양의 케이크로 그를 놀라게 했던 은퇴 파티를 열었던 공원을 지났습니다. 기억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은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익숙한 파란색 차양은 현대적인 회색으로 바뀌었고 간판은 세련된 글자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샬롯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대기실로 들어섰는데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가 고집했던 편안한 의자와 따뜻한 색상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하얗고 크롬 색상이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접수원이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샬롯 헨리입니다. 제 남편 로버트 헨리 박사가 여기서 일했습니다. 발전 사항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접수원에 완벽하게 다듬어진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네요. 제가 여기 온 지 18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사무실 매니저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분 후 30대의 바쁜 모습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헨리 부인, 저는 브랜든 첸, 현재 사무실 매니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남편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병원은 2년 전에 매각되었고 대부분의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라 윈터스는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헨리 박사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직 여기 있나요? 샬롯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라는 로버트가 가장 좋아하는 간호사였고 유능하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환자와 함께 있지만 약 20분 후에 시간이 날 겁니다. 원하시면 휴게실에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여기보다 더 사적인 공간입니다. 휴게실은 적어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샬롯은 로버트가 점심을 먹던 익숙한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항상 외롭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 직원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23분 후 사라가 서둘러 들어왔고 샬롯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샬롯, 세상에 어떻게 지내세요? 사라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았다가 뒤로 물러나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속상해 보이시네요. 샬롯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낭, GPS 데이터, 경찰의 결론에 대해. 사라는 각 세부 사항에 대해 표정이 점점 더 걱정스러워지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비버댐에서 발견했다고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사라는 샬롯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를 너무 그리워해요. 뭐? 적어도 남아있는 우리들은요. 경찰은 그가 의도적으로 등산로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자살이나 길을 잃었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샬롯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로버트를 알잖아요. 그는 절대요. 사라가 확고하게 동의했습니다.
샬롯 남편분은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환자들을 사랑했어요. 그의 은퇴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보였거든요. 환자들은 그를 매우 좋아했어요. 야마모토 부인은 아직도 방문할 때마다 그에 대해 물어봐요. 샬롯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GPS는 그가 표시된 등산로에서 마일 단위로 떨어져 있었다고 보여줬어요. 경찰은 그것이 그가 사라지길 원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로버트는 등산 안전에 대해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사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고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향해 힐끗 보고 다시 샬롯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언급하니까 로버트는 마지막 주에 정말 달라 보였어요. 어떻게 달랐죠? 불안해하고 정신이 산만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전화를 확인했는데 이건 그답지 않았어요. 시술 중에는 여전히 완전히 집중했어요. 그는 결코 환자 치료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료 사이에 그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샬롯은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뭔가 말했나요? 수요일 점심시간에 그에게 물었어요. 그가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샌드위치는 손대지 않은 채로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억해요. 그답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맛있게 먹었거든요. 사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가 괜찮은지, 은퇴 불안이 그를 괴롭히는지 물었어요. 그는 억지 미소를 짓고 은퇴 전에 마무리할 일이 많다고 말했어요. 충분히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네요. 그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샬롯, 그가 말한 방식이었어요. 커피잔을 들었을 때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응급수술과 어려운 진단을 통해 그와 함께 일하면서 로버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휴게실이 더 작게 느껴지고 형광등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 주에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사라는 일어서서 조용히 휴게실 문을 닫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건 아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전에 누구에게도 언급한 적이 없지만 그 주 해리슨 박사의 행동은 이상했어요. 해리슨이요? 샬롯은 로버트의 상사를 떠올렸습니다. 키가 크고 은발과 쉬운 미소를 가진 품이 있는 모습. 그들은 몇 년 동안 여러 번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해리슨과 그의 아내 패트리샤가 축하 행사와 휴일 파티에 함께 했습니다. 그는 로버트의 환자 인수 과정을 누구도 돕지 못하게 했어요. 보통 의사가 떠날 때는 전체 팀이 파일 이전, 기록 업데이트, 환자 재배정에 힘을 합칩니다. 이건 엄청난 작업이에요. 하지만 해리슨은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고집했어요. 아마도 그가 개인적으로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싶었을까요? 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샬롯, 그는 그 주에 여러 번 자정까지 여기 있었어요. 제가 한 저녁에 차 열쇠를 잊어버려서 약 11시에 돌아왔을 때 알게 되었어요. 그의 사무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파일 상자들이 보였어요. 이상한 것은 그가 그것들을 우리 기록실에 보관하는 대신 모두 집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샬롯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해리슨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해리슨은 낮에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어요. 쾌활하고 지지적이고 로버트에게 그 아름다운 은퇴 파티를 열어주고 하지만 근무 시간 후에는 사라는 말을 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픔은 우리가 없는 곳에서 설명을 찾게 만들죠.
해리슨이 파일들을 집으로 가져갔다고 했죠. 그것들이 돌아왔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묻기로 생각했을 때는 이미 병원이 매각되었어요. 해리슨은 그 매각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들었어요. 그는 도시 건너편에 새로운 훨씬 더 큰 병원을 열었어요. 다양한 전문 분야, 최첨단 장비를 갖춘 그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샬롯은 이전에 해리슨의 소박한 병원을 기억했습니다. 편안했지만 확실히 호화롭지는 않았죠. 그건 꽤 큰 확장이네요. 이제 그는 투자자들이 있대요. 그의 혁신적인 청구 관행과 병원 관리에 대한 의학 저널에 기사가 실렸어요. 그는 의료 이익 극대화에 대해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어요. 사라의 어조에는 약간의 못마땅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환자 치료가 우선이라고 말하던 해리슨과는 매우 다르네요. 휴게실 문이 열리고 브랜든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라, 2시 예약자가 와 있어요. 사라는 샬롯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배낭에 대해 정말 유감이에요.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연락해 주세요.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샬롯, 경찰은 그들의 이론이 있겠지만 저는 로버트를 알았어요.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가 당신을 떠나길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은퇴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알래스카 크루즈, 손자에게 낚시를 가르치는 것. 그는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사라가 떠난 후 샬롯은 몇 분 동안 휴게실에 혼자 앉아 배운 것을 정리했습니다. 불안하고 산만했던 로버트. 늦게까지 일하고 파일을 집으로 가져간 해리슨. 성공적인 병원 매각과 확장.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버트가 등산로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GPS 데이터와 결합하면 그녀는 해리슨과 패트리샤와 함께한 그 모든 저녁 식사, 쉬운 웃음, 의대 시절의 이야기들을 생각했습니다. 해리슨은 로버트의 추모식에서 아름다운 추도사를 했고 진실성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샬롯이 올 때 그녀를 안아주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라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상사가 자비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로버트의 마지막 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의 안정적인 손을 떨리게 했을까요? 샬롯은 가방을 모으고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이미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그녀의 삶이 과거에 얼어붙은 채로 있는 동안 앞으로 나아가는 다른 삶들에 집중하는 접수원에게 작별 인사를 고개를 끄덕이며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과거가 그녀가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비밀을 품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샬롯의 손은 먼지투성이었고 상자 위로 몸을 구부리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찾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고는 나프탈렌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고 오후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기울어져 춤추는 먼지 입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계시 후 그녀는 새로운 시각으로 로버트의 물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집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보관했습니다. 모든 파일, 모든 노트북, 모든 영수증. 당시에는 너무 슬퍼서 제대로 정리할 수 없었고 언젠가 그것을 직면할 만큼 강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제 4년 후 그날이 필요성의 힘으로 왔습니다. 처음 3개의 상자에서는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학 저널, 수십 년에 걸친 환자 감사 카드, 평생 교육 인증서. 샬롯은 플라스틱 슬리브에 조심스럽게 보존된 어린 환자의 크레용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로버트 박사님이 최고예요. 4번째 상자에서 2개의 두꺼운 의학 저널 사이에
끼워져 있던 로버트의 마지막 몇 달 동안의 가죽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항상 디지털 캘린더보다 펜과 종이를 선호하는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 구식이었습니다. 그녀는 10월로 넘어가 그가 사라진 줄을 찾아 손가락이 떨리며 넘겼습니다. 월요일 10월 12일 직원회의 오전 7시, 존슨 수술 오전 9시, 샬롯과 점심, 터스카니 오후 1시. 화요일 10월 13일 회진 오전 6시 30분, 진료 오후 5시까지, 은퇴 파티 오후 6시. 수요일 10월 14일 패터슨 앤 어소시에이츠 오후 2시, 저녁 파일 검토. 목요일 10월 15일 해리슨과 만남, 등산로 주차장 오전 7시. 샬롯은 그 항목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0월 15일 로버트가 사라진 날. 그는 그녀에게 혼자 등산하러 간다고 말했고 은퇴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큰 인생 변화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 때 그의 정확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냥 산과 함께 하루가 필요해, 샬롯. 그것이 나를 어떻게 중심 잡게 하는지 알잖아. 하지만 여기 그의 조심스러운 필체로 해리슨과의 계획된 만남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등산로 주차장에서 오전 7시에, 정확히 로버트가 그날 아침 집을 나선 시간에. 왜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녀는 수요일 항목으로 돌아갔습니다. 패터슨 앤 어소시에이츠. 그 이름이 어렴풋이 익숙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정확히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상자 안을 더 깊이 파고들어 로버트의 정확한 송을시로 10월 영수증이라고 표시된 마닐라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패터슨 앤 어소시에이츠의 3개의 영수증이 클립으로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편지머리에는 그녀의 기억이 명확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을 명시했습니다. 고용법 전문가, 1987년부터 노동자 권리 보호. 고용법? 로버트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어떤 직장 문제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수증은 10월 7일과 10월 10일의 상담을 보여주었고, 세 번째 약속은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다음 날. 샬롯은 전화기를 꺼냈고 창고에 적당한 휴대전화 서비스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두 번째 벨소리에 응답했습니다. 패터슨 앤 어소시에이츠입니다. 어떻게 안내해 드릴까요? 저는 샬롯 헨리입니다. 제 남편 로버트 헨리가 내년 전에 의뢰인이었습니다. 제가 찾은 몇 가지 영수증에 대해 전화 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대기 음악은 일반적으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부인, 당신을 미란다 달튼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우리의 기록 보관을 담당합니다. 또 다른 대기 후 전문적인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헨리 부인, 여기 로버트 헨리 박사가 내년 전 10월에 패터슨 씨와 상담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남편이 왜 고용 변호사가 필요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직장에서 어떤 문제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사후에도 변호사 의뢰인 특권 때문에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헨리 박사의 초기 문의가 고용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샬롯의 입이 말라버렸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라고요? 네. 그는 구체적으로 보복으로부터의 보호와 어떻게 적절하게 직장 문제의 증거를 문서화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10월 16일에 후속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패터슨 씨는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비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가 그의 실종에 대해 들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패터슨 씨는 꽤 걱정했습니다. 그는 헨리 박사가 마지막 대화에서 매우 걱정스러웠다고 말했고, 그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의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물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헨리 부인, 남편분은 접근 방식에서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다루고 있든 그는 법적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샬롯은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고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증거 문서화,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그가 사라진 아침 해리슨과의 만남, 그가 그녀에게 숨긴 만남, 그녀는 가장 중요한 상자들을 차에 실었고 다이어리와 영수증도 포함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교회 동네는 아침과 정확히 같아 보였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로버트는 그냥 등산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적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해리슨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거리로 들어서자마자 샬롯은 즉시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 있는 은색 메르세데스를 알아보았습니다. 해리슨 박사의 차, 그녀는 그 맞춤형 번호판을 어디서든 알아볼 것입니다. 2-2LR1. 그녀가 차를 그 뒤에 대고 주차하자 그녀의 앞문에서 열심히 이웃인 첸 부인과 대화하고 있는 해리슨이 보였습니다. 첸 부인이 그녀를 먼저 발견하고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샬롯, 방금 해리슨 박사님에게 당신이 나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리슨이 돌아섰고 그의 익숙한 미소가 있었지만 샬롯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눈 주위의 긴장감, 어깨의 긴장. 그는 항상처럼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이는 일반적으로 깔끔한 사람에게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샬롯, 그가 따뜻하게 말하며 그녀의 차로 접근했습니다. 배낭에 대해 들었어요. 경찰이 오늘 아침에 연락해서 알려주고 로버트의 고용주였기 때문에 몇 가지 일상적인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샬롯은 뒷좌석에 보이는 상자들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친절하시네요, 제임스. 어려운 아침이었어요. 첸 부인은 가십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께 샬롯이 창고에 갔다고 말했어요. 봄 대청소겠죠? 10월인데도요. 그녀는 자신의 관찰에 웃었습니다. 샬롯은 그때 보았습니다. 첸 부인이 창고를 언급했을 때 해리슨의 눈에 스친 무언가를. 그의 미소는 남아있었지만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잠시 깜박이는 정우처럼. 창고. 해리슨이 가볍게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샬롯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나요? 그냥 로버트의 일부 소지품이에요. 샬롯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배낭을 돌려준 것이 그의 기억과 다시 연결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해리슨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의 차를 훑어보았습니다. 물론 슬픔은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찾았나요? 때로는 오래된 물건들을 통해 예상치 못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놀라움을. 그 질문은 샬롯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암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첸 부인은 자신의 고인 남편의 소지품에 대해 계속 떠들고 있었지만 해리슨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샬롯에게 그녀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강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추억들이에요. 샬롯이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임스, 긴 하루였어요. 물론이죠. 해리슨이 비켜섰지만 이렇게 덧붙이기 전에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샬럿 무엇이든지 연락하세요. 로버트는 내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의 유산이 오해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해. 샬럿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불안정한 다리로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해리슨의 눈이 그녀의 등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가 그녀의 차에 있는 상자들을 조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에야 그녀는 벽에 기대어 떨리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해리슨의 출현, 경찰이 그에게 연락한 직후 우연 이상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창고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그의 관심, 첸 부인이 그녀가 어디 있었는지 언급했을 때 그의 가면이 미끄러진 방식, 그리고 로버트의 유산과 오해에 대한 마지막 언급. 샬럿은 앞창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해리슨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이제 그의 차로 돌아갔지만 떠나지 않고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유로운 손은 말할 때 날카롭게 움직였고 그녀가 15년 동안 알았던 차분하고 수집된 의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는 그녀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다이어리가 그녀의 가방에 있었고 그 하나의 항목이 그녀의 마음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해리슨과 만남, 등산로 주차장 오전 7시. 로버트가 내부 고발자 보호가 필요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 아침 해리슨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계획했을까요? 그리고 왜 해리슨은 그녀가 창고에서 무엇을 발견했을지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샬럿이 간신히 안으로 정착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들여다보는 구멍을 통해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문 앞에 서 있는 해리슨을 보았고 그의 표정은 부드러운 걱정으로 재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 것을 고려했지만 무언가가 그것이 그를 더 끈질기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샬럿, 다시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해리슨이 부드럽고 호의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떠나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급하게 보였을지 깨달았어요. 로버트의 배낭에 대한 이 소식은 저도 흔들었어요. 궁금한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때로는 그를 잘 알고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이해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본능이 주의를 외쳤지만 샬럿은 또한 기회를 인식했습니다. 해리슨이 로버트를 괴롭혔던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아마도 그녀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좋겠네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훌륭해요. 메인 거리의 코너 커피는 어떨까요? 로버트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 언급한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15분 후에 거기서 만나죠. 내가 우리를 데려다 줄게요. 해리슨이 빠르게 제안했습니다. 2대의 차를 가져갈 필요가 없죠. 아니요, 제가 직접 운전할게요. 샬럿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볼 일이 있어요. 해리슨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거기서 뵙겠습니다. 샬럿은 문을 닫고 즉시 전화기를 꺼내 그녀의 여동생 엘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인 거리의 코너 커피에서 해리슨 박사를 만나 2시간 내에 내 소식이 없으면 경찰에 연락해. 그녀는 잠시 멈추고 추가했습니다. 농담 아님. 엘렌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나중에 설명할게. 시간을 지켜봐줘. 코너 커피까지 운전은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샬럿은 신경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 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창문에서 보이는 곳에 주차하고 해리슨이 제안한 아늑한 뒤쪽 구석이 아닌 붐비는 메인 구역의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기억하셨군요. 해리슨이 그들의 음료, 그녀를 위한 바닐라 라떼, 그를 위한 블랙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샬롯이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해리슨이 의자의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닐라 라떼, 일출대 등산, 손자의 리틀 리그 게임. 그는 당신에게 헌신적이었어요. 그 말은 위안이 되었어야 하지만 해리슨의 어조에 있는 무언가가 그것을 그녀의 방어를 테스트하는 탐침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샬롯은 라떼를 한 모금 마시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해리슨이 계속했습니다. 내년 동안 알지 못하다가 이제 이 발견.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있었나요? 잘 대처하고 있어요. 샬롯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리슨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그의 표정은 동정적이었습니다. 로버트의 물건들을 살펴보는 것은 감정적일 거예요. 모든 추억들이 보관되어 있죠. 당신은 창고에서 많은 것을 찾았나요? 때로는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보관하기도 해요. 직장 서류, 예를 들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샬롯은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대부분 의학 저널과 환자 감사 카드들이에요. 로버트는 아이가 그에게 준 모든 그림을 저장했어요. 그답네요. 해리슨이 미소 지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에 리듬감 있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파일은 없었나요? 그는 항상 문서화에 매우 세심했어요. 중요한 서류의 사본을 보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평소처럼요. 샬롯이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물어보시죠? 아, 이유 없어요. 그냥 경찰이 오늘 아침에 전화했을 때 로버트가 환자 파일을 집으로 가져갔는지 물었어요. HIPAA 위반. 당신도 이해하겠지만 저는 로버트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켰지만 그의 명성을 위해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샬롯은 커피숍에 시원한 온도에도 불구하고 해리슨의 이마에 있는 약간의 땀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이 환자 파일에 대해 물었다고요. 표준적인 질문이라고 확신해요. 해리슨의 두드리는 손가락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마지막 몇 주 동안의 정신 상태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제가 관찰한 것을 말했습니다, 물론. 혹시 개인적인 글을 발견하셨나요? 일기? 때로는 사람들이 큰 인생의 변화를 생각할 때 글을 쓰기도 하죠. 로버트는 일기를 그다지 쓰지 않았어요. 샬롯이 말했고 해리슨의 턱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약속 수첩은요. 그는 항상 그 가죽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녔어요. 해리슨의 가벼운 관심을 가장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생겼습니다. 샬롯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의 다이어리를 찾았어요. 해리슨의 손가락이 두드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오, 네. 그의 마지막 줄을 보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모든 약속들, 병원 정리하는 것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조심스럽게 해리슨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10월 15일 항목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10월 15일. 해리슨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커피잔을 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해리슨과 만남, 등산로, 주차장 오전 7시라고 적어두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아침에 혼자 등산한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해리슨의 얼굴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완전했습니다. 걱정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고 샬롯이 전에 본 적 없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계산과 거의 통제되지 않는 공포가 섞인 표정.
아, 그것. 해리슨이 말했고 그의 웃음은 억지스럽고 공허했습니다. 불쌍한 로버트. 그는 그 아침에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그는 약 6시 30분경에 전화를 걸어왔는데 흥분된 상태였어요. 그는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은퇴가 예상보다 더 힘들게 다가온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가 등산하지 않도록 설득하려 했고 그의 걱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산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샬롯은 그를 응시했고 15년 동안 알았던 이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쉽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로버트가 당신에게 전화했다고요? 네, 매우 일찍. 패트리샤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가 우리 둘 다 깨웠어요. 그는 좋지 않은 상태로 들렸어요. 압박감과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만나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거의 편집증적이 되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해리슨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비밀스러운 톤으로 낮췄습니다. 샬롯, 당신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로버트는 몇 주 동안 우울증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어요. 은퇴 전화는 그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우울증이요. 샬롯은 자신의 목소리가 불신으로 날카로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은퇴에 대해 흥분했어요. 그는 계획이 있었고 여행을 계획했고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해리슨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증상을 감추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만남에 대한 그 혼란, 그것이 단지 전화였을 때 그것을 적어둔 것, 그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샬롯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다이어리 항목을 보았습니다. 로버트의 필체는 확고했고 정확했으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혼란이 없었고 고통받는 사람의 떨리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녀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아침에 해리슨과 이야기했다면 그는 그것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샬롯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해리슨도 너무 빨리 일어섰고 그의 커피잔이 받침 접시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샬롯, 기다려요. 다른 것을 발견했다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문서라면 알려주길 바랍니다. 로버트를 위해서. 그의 명성. 로버트의 명성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아요. 샬롯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녀는 안정적으로 걸어 나갔지만 해리슨의 눈이 그녀의 등을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 시야에서 그녀는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테이블 옆에 얼어붙어 서 있고 그의 커피잔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추도사를 전한 사람, 그의 진실성과 헌신을 칭찬했던 사람, 슬픔을 통해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샬롯이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고 로버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그의 신중하게 구성된 이야기는 너무 명백하게 거짓이어서 그녀의 위장을 뒤집었습니다. 로버트는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아침 해리슨과 약속이 있었고 해리슨은 왜인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샬롯의 손은 화장실 문을 밀면서 떨렸습니다. 커피숍의 일상, 에스프레소 기계의 소리, 손님들의 수다는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장 멀리 있는 칸에 자신을 가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911 비상 상황이 무엇입니까?
샬롯은 목소리를 속삭임으로 유지했습니다. 저는 메인 거리의 코너 커피에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부인,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의 이름은 제임스 해리슨 박사입니다. 그는 제 사망한 남편에 대해 질문하고 있고 그는 불안정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을 보내겠습니다. 안전하게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서둘러 주세요. 샬롯은 통화를 끝내고 몇 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차가운 물을 튀기고 거울 앞에서 중립적인 표정을 연습한 다음 그녀가 희망하기에 침착해 보이는 모습으로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광경은 그녀의 위장을 떨어뜨렸습니다. 해리스는 테이블의 그의 쪽에서 그녀의 쪽으로 움직여 그녀의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의 커피는 테이블 건너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군요. 그가 말했고 그의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샬롯은 자신을 억지로 붓으로 밀어 넣었고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모든 일로 약간 압도된 기분이에요. 이해가 가요. 해리슨의 어조는 바뀌었고 거짓된 동정심은 더 단단한 무언가로 대체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오늘 아침 병원으로 가는 길에 당신의 집을 지나쳤어요. 일찍 약 6시쯤. 당신이 도로변에 상자를 놓은 것을 알았어요. 10월의 봄 대청소. 샬롯의 입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녀의 도로변에 상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샬롯. 그 말은 날카롭게 나왔고 커피숍의 분위기를 가로질러 잘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창고에서 상자를 차에 싣는 것을 보았어요. 첸 부인은 당신의 활동에 대해 꽤 수다스러웠죠. 가봐야겠어요. 샬롯이 말하며 그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해리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말한 대로 그저 추억일 뿐이에요. 샬롯의 목소리는 의도한 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로버트는 모든 것에 사본을 보관했어요. 그렇죠? 항상 너무 철저해서, 너무 자기 의로워서. 마지막 말은 시샘처럼 나왔습니다. 샬롯은 더 세게 그를 밀었습니다. 가봐야 해요. 내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동안 해리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그는 일어섰습니다. 물론이죠. 차까지 함께 걸어갈게요.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해리슨의 손은 그녀의 팔꿈치에 있었고 그의 잡음은 그녀를 출구로 안내하면서 단단했습니다. 샬롯은 커피숍을 필사적으로 훑어보며 누군가의 눈길을 끌기를 바랐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대화에 몰두해 있었고 자신의 삶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10월의 공기가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그와 함께 새로운 수준의 두려움이 왔습니다.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고 그녀의 차는 그녀가 창문에서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멀리 있는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거리는 마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지? 해리슨의 목소리는 모든 친절함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어디 있냐고요? 그의 잡음이 고통스럽게 조여졌습니다. 서류들, 파일들, 로버트가 보관한 것들. 그가 사본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리슨은 그녀를 돌려 그녀의 등을 그녀의 채 부딪히게 했습니다.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로버트는 그의 자기 의로운 태도로 모든 것을 망치려고 했어요. 40년 동안 병원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을 돕는데
그는 스프레드시트의 몇몇 숫자 때문에 그것을 모두 파괴하고 싶어 했어요. 제임스, 당신이 나를 다치게 하고 있어요. 파일은 어디 있죠? 그가 그녀를 흔들었고 그의 얼굴은 그녀에게서 몇 인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주었나요? FB예요. 누가 또 알고 있죠? 샬롯은 벗어나려고 했지만 해리스는 그의 은발이 제안하는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나를 놓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그녀는 총을 보았습니다. 해리스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그의 재킷 안에서 총을 꺼내 그녀의 갈비뼈에 대고 눌렀습니다. 금속은 그녀의 얇은 스웨터를 통해 차가웠습니다. 내 채 타세요. 제임스, 제발. 채 타세요. 그는 그녀를 그의 메르세데스 쪽으로 밀었고 총은 그들의 몸 사이에 숨겨져 있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움직여요. 샬롯의 다리는 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로버트와 무슨 일이 있었든. 닥쳐요. 해리스는 승객문을 열고 그의 몸을 사용해 잠재적인 목격자로부터 총을 가렸습니다. 타거나 지금 여기서 쏘겠어요. 샬롯은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커피숍 창문은 오후 햇살을 반사하여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한 여성이 보도를 지나갔지만 그녀의 전화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녀는 해리슨이 그녀를 좌석으로 밀어 넣을 때 속삭였습니다. 저에게는 손주들이 있어요. 그걸 파헤치기 전에 생각했어야 했어요. 해리슨은 문을 쾅 닫고 빠르게 운전석으로 이동했고 이제 총은 중앙 콘솔을 가로질러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손을 두세요. 샬롯은 해리슨이 엔진을 시동하고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운전했고 다른 손에는 총을 꾸준히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났어야 했어요.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기이하게 차분했습니다. 로버트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살했다고 그냥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4년 샬롯, 4년의 평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망쳐야 했어요. 당신이 그를 죽였어요. 그 말은 속삭임으로 나왔지만 해리스는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영웅이 되기로 결정한 순간 스스로를 죽였어요. 내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의 대학 기금, 그들의 모기지, 한 명의 독선적인 의사가 수십 명의 사람들의 삶을 망치려고 했어요. 샬롯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해리슨이 더 빨리 운전하며 상업지구를 뒤로 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거리는 교회 동네로 그리고 레이니어 산으로 이어지는 시골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불일치를 발견했죠. 그렇죠? 샬롯이 눈물 속에서 말했습니다. 청구서에서요. 해리슨의 웃음은 쓰라렸습니다. 불일치. 정말 임상적인 단어네요. 로버트는 때로는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보험회사들은 그들의 임원들이 부자가 되는 동안 합법적인 청구를 거부해요. 저는 그저 판을 평평하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기를 저지르면서요. 살아남으면서요. 해리슨의 손가락 마디가 운전대에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자 로버트는 회색 영역을 볼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에게는 흑백이었죠. 그는 나를 신고하려고 했고 내가 세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내 사람들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무들은 그들이 운전할 때 더 밀집되었고 오후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필터링 되었습니다. 샬롯은 이 지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선라이즈 비지터 센터로 가는 길이었고 로버트가 그 10월 아침에 갔을 같은 경로였습니다. 어디로 데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생각하세요? 해리스는 흙길로 들어섰고 메르세데스는 뿌리와 돌 위로 튕겼습니다. 당신 남편은 등산을 좋아했어요. 산이 그에게 명료함을 준다고 생각했죠.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는지 봅시다. 20분 동안 무서운 침묵이 흘렀고 샬롯의 조용한 기도와 타이어 아래 자갈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해리스는 작은 공터에 차를 대고 엔진을 껐습니다. 나가세요. 샬롯은 일어설 때 다리가 거의 풀렸습니다. 숲은 조용했고 심지어 평화로웠으며 멀리서 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걸으세요. 해리스는 총으로 나무 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등산로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로버트가 했던 것처럼 작은 등산을 할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찾을 거예요. 샬롯은 자신의 목소리의 안정감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내 여동생이 알아요. 당신의 여동생은 당신이 오래된 친구와 커피를 마셨다는 것을 알아요. 경찰은 커피숍에서 당신의 차를 찾고 당신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산책을 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슬픔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기도 하죠. 그는 그녀를 등산로로 밀어붙였고 총은 그녀의 등에 눌려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고 오후빛은 나무십 아래에서 더 어두워졌습니다. 움직여요, 해리슨이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좀 걸어야 해요. 숲바닥은 고르지 않았고 샬롯의 발을 잡아당기는 떨어진 가지와 노출된 뿌리로 덮여 있었습니다. 해리슨은 그녀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었고 총구는 그녀의 등에 계속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숨은 노력과 두려움으로 짧게 나왔습니다. 계속 움직여요, 해리슨이 명령했고 그의 숨도 거칠었습니다.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5발자국도 가지 못할 거예요. 샬롯은 두꺼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이끼 덮인 나무에 기대어 자신을 지탱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아래 나무 껍질은 거칠었고 이 악몽을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이고 단단했습니다. 로버트는 얼마나 많은 번 이 같은 나무들을 만졌을까요? 이 같은 길을 걸었을까요? 그들이 숲속으로 약 50야드 정도 갔을 때 첫 번째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해리스는 얼어붙었고 그의 머리는 놀란 사슴처럼 휙 돌아갔습니다. 안 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더 많은 사이렌이 첫 번째에 합류했고 더 크게, 더 가깝게 들렸습니다. 샬롯은 희망의 물결을 느꼈지만 그것은 해리슨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자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평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커피숍에서요. 경찰에 전화했군요. 사이렌은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소리로 봐서는 여러 대의 차량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샬롯은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의 번쩍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젠장! 해리슨은 그녀를 거칠게 그에게 끌어당겨 그들이 왔던 방향을 향해 그녀를 돌렸습니다. 그의 팔이 그녀의 목을 감싸고 총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눌렸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해.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숲을 통해 메아리 쳤습니다. 명령을 외치는 목소리들, 숲을 통해 움직이는 소리. 그들은 지역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익숙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렸습니다. 그 아침에 모리슨 형사였습니다. 여기는 경찰입니다.
우리는 지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헨리 부인을 풀어주고 손이 보이게 나오세요. 해리스는 큰 더글러스 전나무 뒤로 물러섰고 샬롯을 확고하게 그의 앞에 붙들고 있는 동안 그 나무 줄기를 어무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등 뒤에서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팔은 그녀의 목을 더 조이고 있었습니다. 물러서 그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물러서거나 그녀를 죽이겠어요. 맹세컨대 그렇게 할 거예요. 해리슨 박사님, 여기서 누구도 다칠 필요가 없습니다. 모리슨 형사의 확대된 목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샬롯을 풀어주시면 우리가 무언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것이 없어요. 해리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로버트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내가 세운 모든 것을. 샬롯은 장교들이 나무 뒤에 위치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무기는 뽑혀 있었지만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전술 장비를 입은 더 젊은 장교가 왼쪽에서 덤불을 어머물로 사용하며 천천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러서 해리스는 움직임 쪽으로 총을 휘두르다가 다시 샬롯의 머리로 돌렸습니다. 진지해요. 모두 그 자리에 있으세요. 대치 상황은 길어졌고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땀이 해리슨의 얼굴에서 샬롯의 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총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대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어.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로버트는 그냥 돈을 받았어야 했어요. 내가 그에게 돈을 제안했다는 것을 알았나요? 여행하고 은퇴를 즐길 만큼 충분히. 하지만 아니요. 그는 고귀해야 했어요. 의로워야 했어요. 해리슨 박사님, 새로운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남성, 차분하고 전문적인. 저는 데이비드 첸 경관이고 협상가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해리슨은 쓰게 웃었습니다. 한 독선적인 의사가 자신을 판사와 배심원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일어났어요. 15년의 우정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샬롯은 해리슨의 잡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고 그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총은 그녀의 관자놀이에서 경찰을 향해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갈수록 불규칙해지고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증거가 있었어요. 해리슨이 계속했고 거의 혼잣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의 사본, 청구서, 기록, 은행 명세서.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철저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자수하지 않으면 그날 오후에 ABI에 가겠다고 했어요. 첸 경관이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고 손은 보이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박사님. 분명히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해리슨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으로 올라갔습니다. 공포가 이제 완전히 그를 지배했습니다. 샬롯은 그의 심장이 그녀의 등에 대고 쿵쾅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숨은 거칠었습니다. 첸은 또 다른 작은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해리슨은 흐느낌과 으르렁거림 사이의 소리를 내며 총을 들어 올려 샬롯의 머리 옆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고통이 그녀의 두개골을 통해 폭발했고 흰빛이 그녀의 시야를 가로질러 춤췄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무릎이 꺾이며 갑자기 그녀는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샬롯이 쓰러지는 순간 해리슨의 인간 방패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쓰러진 그녀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다가오는 경찰들의 원을 보고 필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숲 더 깊은 곳으로 달렸고
수풀을 통해 부딪히며 달렸습니다. 그는 약 20피트 정도 갔습니다. 전술 장비를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은신처에서 튀어나와 해리슨을 양쪽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팔다리가 얽힌 채로 쓰러졌고 해리슨은 미친 듯이 싸웠지만 희망 없이 압도당했습니다. 몇 초 내에 그들은 그를 소나무 바늘 위에 엎드리게 하고 팔을 뒤로 비틀었습니다. 저항을 멈추세요. 한 경찰관이 그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자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슨은 계속 싸우고 계속 격분했습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로버트가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내 병원, 내 명성, 내 인생. 그는 한 사람이 자기 일을 신경 쓰지 못해서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샬롯은 응급의료진이 그녀에게 달려오는 동안 출혈하는 그녀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있었고 세계는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리슨이 여전히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이 그를 일으키자 소나무 바늘과 흙이 그의 비싼 정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듣지 않았어요. 해리슨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에게 애원했어요. 돈을 제안했고 뭐든지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는 영웅이 되어야 했어요. 세상을 구해야 했어요. 글쎄, 그것이 그를 어디에 데려다 주었죠? 어디에? 응급의료진은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으며 샬롯의 동공을 확인하고 그녀의 두피의 깊은 상처에 거즈를 눌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한 명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냥 심한 상처예요. 병원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의 눈물과 고통을 통해 샬롯은 그들이 해리슨을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는 여전히 로버트, 돈, 모든 것이 파괴된 것에 대해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15년 동안 알았던 품이 있는 의사는 사라졌고 숲 파편으로 덮여 있고 죽은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는 이 광적인 눈을 한 낯선 사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응급의료진이 일하는 동안 모리슨 형사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헨리 부인. 그 911 전화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어요. 샬롯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일으킨 고통에 움찔했습니다. 그들 주위로 숲은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관들, 무정의가 끊임없이 울리고 증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등산로는 범죄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샬롯은 살아 있었습니다. 로버트와 달리 그녀는 이 숲에서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 생각은 새로운 눈물을 가져왔지만 또한 무시무시한 만족감도 가져왔습니다. 해리슨은 실패했습니다. 로버트가 보호하기 위해 죽은 어떤 비밀이든 해리슨이 그것들을 묻으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4년 동안 지연된 정의가 마침내 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인터뷰실의 형광등은 샬롯의 두통을 더 악화시켰지만 그녀는 진술을 할 때까지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비붕대가 그녀의 머리에 상처를 닦고 있었고 응급의료진들은 그것이 바느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모리슨 형사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디지털 녹음기가 있었으며 한 젊은 경찰관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가지세요, 헨리 부인. 모리슨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신 곳에서 시작하세요. 샬롯은 아침의 배낭 발견부터 시작해 의료병원에서의 사라의 계시, 창고 발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리슨의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총 숲으로의 운전, 로버트가 죽은 곳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확신을 설명할 때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로버트가 돈을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샬롯이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했다고요. 모리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리슨 박사는 2번 신문실에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다른 형사가 안으로 기대어 모리슨에게 그녀의 눈썹을 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헨리 부인 모리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리슨의 이야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이어리 증거와 당신의 진술에 직면해서 그는 글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샬롯의 손이 그녀의 무릎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최신 업데이트를 가져올게요. 윌리엄스 경관이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모리슨은 떠났다가 15분 후에 어두운 표정과 두꺼운 폴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해리슨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로버트의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그 단어는 샬롯을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타했습니다. 살인. 실종이 아니고 자살이 아니고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 모리슨은 폴더를 열었습니다. 해리슨에 따르면 그와 2명의 공범, 그의 병원에서 기록 외 작업을 했다고 그가 부르는 일을 했던 남자들. 그날 아침 등산로 입구에서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로버트에게 그들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그들을 믿었나요? 분명히 그는 경계했지만 기꺼이 들으려고 했습니다. 해리슨은 그들이 단지 잠재적인 도청자들로부터 멀리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그를 따라 등산로를 올라갔고 그를 모든 목격자로부터 멀리 데려갔습니다. 샬롯은 눈을 감고 로버트가 그 남자들과 등산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평화로운 해결책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의 더 나은 본성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외진 전망대에서 멈췄습니다. 모리슨이 계속했습니다. 해리슨은 로버트의 침묵을 사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로버트가 거절하고 그날 오후에 ABI에 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해리슨은 그의 공범 중 한 명이 로버트를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해리슨의 거짓말 패턴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가 명령을 내렸거나 직접 했다고 의심합니다. 어떻게요? 그 단어는 속삭임으로 나왔습니다. 200피트의 바위 위로의 추락이었습니다. 죽음은 즉각적이었을 것입니다. 모리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고통받지 않았을 거예요, 헨리 부인. 샬롯은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리슨은 계속하기 전에 그녀에게 잠시 시간을 주었습니다. 해리슨과 그의 공범들은 로버트가 혼자서 등산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GPS 장치를 손상시키고 배낭을 강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요? 샬롯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무엇이 살인할 가치가 있었나요? 모리슨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해리슨은 지난 15년 동안 광범위한 보험 사기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결코 수행되지 않은 시술에 대해 청구했고 때로는 몇 달 전에 사망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청구했습니다. 전자기록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치료를 보여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라는 그가 환자 전환을 돕는 것을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샬롯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파일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는 그의 흔적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모리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해리슨은 또한 불법 장기 매매에 관여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병원을 안면으로 사용하면서
장기 이식에 대한 암시장 돈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요 도시에 연결망이 있었고 부패의 전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로버트의 추도사를 전한 사람, 그의 진실성을 칭찬했던 사람, 치유자의 가면 뒤에서 범죄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마지막 몇 주 동안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모리슨이 설명했습니다. 해리슨이 부주의해졌거나 아마도 로버트가 그냥 그렇게 철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재정 기록, 청구와 일치하지 않는 환자 파일, 비정상적인 입금. 로버트는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변호사 샬럿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어요. 그는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이 알아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패했을 때 그는 위협을 시도했습니다. 로버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모리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샬럿은 형사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족과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헨리 부인, 모리슨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해리슨의 자백에 근거한 정확한 위치에 대해 우리는 헬리콥터를 절벽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샬럿의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4년 동안 알지 못했고 이제 유해는 협곡의 바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복구팀들이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날씨와 야생동물에 4년 동안 노출된 후에는 신원 확인은 DNA 검사가 필요할 것이고 많은 부분이 없습니다. 샬롯은 이제 자유롭게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묻을 수 있어요. 그에게 적절한 장례식을 해줄 수 있어요. 네, 모리슨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샬롯은 눈을 닦았습니다. 해리슨의 공범들은요? 그는 이름을 대고 있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원에서 일하던 2명의 남자들, 그의 더러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요. 우리는 지금 그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장기 매매의 주간 성격을 고려할 때 FBI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일입니다. 헨리 부인. 당신의 남편은 단지 한 명의 부패한 의사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샬롯은 로버트의 마지막 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알아챘던 떨리는 손, 비밀 변호사 방문, 그가 혼자 짊어졌던 지식의 무게. 그는 해리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지만 그를 막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대해 무지하게 함으로써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샬롯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남에 대해 저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남편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리슨이 말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눈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어요. 샬롯이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누구였어요. 나중에 샬롯이 그녀의 진술에 서명할 때 그녀는 그날 잃은 2 남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4년 전 괴물을 막으려다 죽은 남편, 그리고 그녀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환상. 해리슨은 그들의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아 로버트의 농담에 웃었고 삶을 파괴하는 범죄 제국을 운영하면서 존경받는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가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그의 목숨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부패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해리슨을 무너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그가 사랑했던 산에서 죽었고 그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밀려 하지만 그는 그의 진실성을 온전히 간직한 채 죽었습니다. 샬롯은 해가 지고 있을 때 경찰서를 떠났고 레이니 여사는 분홍색과 금색 음영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딘가 그 산에서 복구팀들이 로버트를 집으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질문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슬픔과 함께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그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할 영웅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치유자의 가면 뒤에 숨은 악을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장례식을 이미 계획하면서 천천히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적절한 매장, 충분한 예우를 갖추고 마침내 그의 용기의 진실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해리슨은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공범들은 잡힐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마침내 평화롭게 쉴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며